네, 여러분들도 머리 아프시죠? 머리 아픈 일이 발생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갈등설, 머리 아픈 일이죠. 어제 오후까지는 이제 저녁까지 사퇴해라는 게 대통령실의 입장이 되는 게 막 보도가 쏟아지고, 오늘 아침에 한동훈 위원장이 출근하면서 기자들한테 내 임기는 총선 이후까지다, 대통령실의 퇴진 요구를 일축했다, 이런 보도가 이제 오늘 아침에 쏟아지고 해서 굉장히 혼란스럽죠. 저의 임기는 총선 이후까지로 알고 있다. 그러면서 갈등 원인으로 김건희 여사 관련 리스크인데, 기자들이 이제 질문하니까 제 입장은 처음부터 한 번도 변한 적 없습니다, 이런 얘기는 이제 그건 불법이라는 거죠. 무조건 잘못했다는 거고. 그러나 국민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 게 있다는 건, 이제 김건희 여사가 그 명품백 받은 거에 대해서 국민들 여론 안 좋은 것도 이렇게 우려한 거, 그 입장에 이제 변함이 없다는 거고요. 그리고 대통령실의 과도한 당무 개입이라는 비판이 있는데, 이런 질문하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평가는 제가 하지 않겠고요, 저는 그 과정에 대해서 제가 사퇴 요구를 거절했기 때문에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겠다. 그러니까 자기는 사퇴 요구를 거절했기 때문에 그걸로 가름하겠다는 거죠. 근데 당정 관계 신뢰 깨졌다는 지적이 있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여러 시각이 있겠습니다만, 당은 당 일이 하는 거고 정부는 정부의 일을 하는 것이 국민 위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총선 때까지 비대위원장 역할을 할 것이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제 임기는 총선 이후까지다, 그 다음에 선민 후사라는 얘기를 강조했는데, 그러면 기자들이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윤 대통령 부부보다 국민이 우선인 얘기냐, 그 뉘앙스가. 그랬더니 선민 후사 개념을 그렇게 정의할 건 아니고 평소 하던 얘기를 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갈등 봉합 위해서는 대통령실이 한 발 물러나야 하느냐, 이런 질문하니까 평가는 제가 할 일 아니다, 이렇게 또 단호하게 얘기를 해요. 한동훈 위원장 스타일로 오늘 아침에 출근하면서 기자들에게 얘기를 하네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우리는 국민들은, 특히 우파 국민들은 누구 편을 들어야 하느냐, 제가 이게 좀 유치하지만 누구 편을 들어야 하느냐 또 있을 거 아닙니까? 의견들이 분분하실 거예요. 뭐 댓글들도 굉장히 의견들이 분분하실 텐데, 이런 얘기 아닙니까? 너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그거 골치 아픈 문제 아니에요? 그거 어떻게 대답을 해요? 야,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데 잘 실타래 풀어주길 바라고요. 우선 이제 제 얘기는 좀 이따 하고, 우선 이런 게 있습니다. 손자병법에 보면은 한 가지 병법이 있잖아요. 3계에 보면은 반관계라고 있어요. 적의 첩자를 이용하는 거죠. 역이용하는 거죠. 적에서 온 첩자를 역이용해서 저쪽을 이제 간계를 쓰는 거죠. 상황을 정탐하는 사람이 간첩인데, 반간이라는 거는 적의 간첩을 딱 하는데 적의 간첩이에요. 그걸 역이용해서 저쪽을 간첩질을 시키는 거죠. 그런 게 지금 국민의힘에 조금 작동하고 있지 않나, 저는 우려가 듭니다. 자신을 알고 상대편을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 이게 손자가 얘기한 거거든요. 손자병법에서. 상대를 모르고 자신만 알면 한 번 이기면 한 번 지는데, 자기 편을 모르고 상대편도 모르면 매번 싸울 때마다 100점 100패입니다. 근데 나 자신을 아는 거죠. 나의 실력과 임무, 이런 거는 정확히 아는 거고, 지피, 적의 실력과 적의 어떤 의도, 이거를 이제 이해하는 게. 그런데 이제 자기의 상황을 알고 있으면서 내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 적의 상황을 이제 알아야 되는 건데, 첩자를 이용해서 이걸 정탐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뉴스로만 나오는 게 다가 아니에요.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 거였죠? 중국만 그런 거였죠? 아니야. 선진국인 미국에서도요, 이런 거 해요. 제가 미국에서 석사할 때 제가 공부한 게 이런 거예요. 선거 관리인데요. 선거 전략. 선거 캠페인 매니지먼트 석사에서 했는데요. 정치학에서도 아주, 그러니까 말하면 칼을 찌르는 것만 연구하는 거예요. 아주 더러운 것까지 다 공부합니다. 저는 그때 깜짝 놀랐어요. 야, 미국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났고, 야, 이런 거를 선거 전략에서 쓰는구나. 그럴 정도로 이건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미국에서도요. 그래서 첩자를 이용해서 정탐을 하는데, 그래서 미국에서 지금 첩자뿐만 아니라 우방국의 대통령실에도 다 도청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간첩을
이용하는 게 이게 아주 비법 중에 비법인데 간첩을 이용하는 방법이 5가지가 있습니다. 인간, 내간, 반간, 사간, 생간. 이것을 이제 오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오간 중에 반간, 적의 간첩을 역이용해서 하는 거, 이중 간첩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적의 첩자를 이용하는 게 이게 아주 잘못하면은 이게 이제 독약이 되는 건데 잘 쓰면 이게 명예약이 되는 거고요. 아주 위험한 수입니다. 적의 첩자이기 때문에 이거를 역으로 쓰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수인데 이거는 반관계는 잘 써야 된다. 근데 반관계에 당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만큼 이게 고도의 전술인데 저쪽에서 반관계를 쓰는 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거짓 정보를 흘려서 이제 적의 작전에 혼선을 일으키게 하고 한동훈이 뜨니까 한동훈과 윤석열을 이제 이렇게 이간을 시켜서 그런데 역정보를 흘려서 이간을 시키고 뭐 이런 것도 막 하고 이렇다는 거죠. 삼국지라든가 적벽대전에서 보면은 주유가 장관을 이용해서 조조를 속이죠. 대표적인 건데 적의 간첩에게 허위 정보를 흘려서 첩자로 인한 손실을 이제 피하고 적을 오히려 타격을 주는 건데, 야, 좀 어려운 얘기인데 이해가 좀 되시나요? 이양승 군산대 교수도 반관계에 당하지 마라고 우려했는데, 야, 이게 참 어렵네요. 상황이. 민주당은 지게 생겼거든요. 아예 뭐 한동훈이 우길승천하고 뭐 인기가 하늘을 찌르고 그 자기네들 저 수장은 막 사법 리스크에 감옥 가게 생겼는데 어떻게 버티는데 그러면은 제일 하고 싶은 게 뭐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을 갈라놓는 게 제일 하고 싶은 거겠죠. 그런데 그냥 갈라놓으려면 안 되죠. 근데 이제 이런 거 딱 그게 이제 몰카 사건이에요. 김건희 여사 몰카 사건을 이걸 치밀하게 기획할 때 이놈들은 이걸로 감옥 갈 각오하고 이 최 목사라는 지금 미국에서 왜 선수를 미국에 있는 사람을 썼겠습니까? 여기 있는 선수를 쓰면 바로 잡아가지고 바로 이러면은 총선까지 안 가요. 빨리 끝나는데 미국에 있는 목사를 쓰고 미국으로 가버렸잖아요. 그리고 또 복잡합니다. 시간을 끄는 거죠. 계속 총선까지만 쓰면 되는 거예요. 총선 후에 그거 잡아놓고 무슨 여기서 몰카 사주고 왜 이런 놈들 있죠. 그 양아치 저쪽 애들. 걔들 이름도 대기도 싫어. 아주 걔들 있잖아요. 녹음하는 거 이런 거 명수 있는 애들 있잖아요. 이들 감옥에 보내는 건 그 다음이에요. 시간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선은 쓰고 보는 거죠. 그래서 김건희 여사한테 가방을 던지는 거 사진 촬영하면 그 사진 보면은 그 영상 보면은 김건희 여사 받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받았네. 그러니까 몰카고 뭐고 이건 따라서 민주당이라든지 개딸의 공격은 뭐예요?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뇌물을 받았다 이걸로 공격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하냐? 반관계를 써가지고 저쪽에도 이제 김건희 여사가 받았는데 명품 좋아하고 뭐 이렇게 해서 받았는데 그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런 거를 이렇게 간첩들이 거기서 이제 그리고서 그걸 또 퍼뜨리면 어떻게 퍼뜨리냐면 그거를 한동훈 위원장도 그렇게 생각하던데 이런 식으로 또 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이간질을 시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는 그러면 반관계는 쓴단 말이에요. 특히 저놈들은 어떤 놈들이 무조건 쓰지. 그러면 여기에서 넘어가질 말아야 되는. 그럼 누가 넘어가지 말아요? 그럼 둘 다 넘어가질 말아야죠. 윤석열 대통령 측이나 한동훈 위원장 측 둘 다 넘어가지 말아야 되는데 자 제가 아빠가 먼저냐 이제 엄마가 먼저냐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하죠. 아주 어려운 질문인데 일단 가장이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요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은 갈등이 있습니다 언제나. 그런데 임기 말쯤에서 갈등이 일어나요. 근데 이건 너무 일러. 지금 2년도 채 안 됐는데 2년도 안 됐는데 미래 권력이 너무 현재 권력하고 갈등을 벌이면 그 집안은 망합니다. 그러면은 누가 한 발 물러나야 되느냐. 저는 한동훈 위원장 때가 띄운 거 아시죠? 지금까지 띄우고 있습니다. 띄운다는 게 뭐 제가 띄운다고 뜨는 게 이게 아니라 이런 얘기예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도 응원하고 한동훈 위원장도 응원했던 사람이에요. 지금까지.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갈등설이 벌어졌을 때는 봉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봉합을 할 때는 누가 먼저 양보해야 되느냐. 저는 아직 윤석열 대통령한테 힘을 실어줘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정부가 미리 무너지면요. 답이 없어요. 대통령 선거는 앞으로 얼마나 많이 남았는데. 그러면 이게 이렇게 돼요. 반관계 쓰는 놈들은, 그러니까 간첩들은 어떻게 보냐면요.
윤석열 정부를 빨리 무너뜨리면 내가 성공한다. 한동훈 위원장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윤석열 정부를 미리 무너뜨리고 대통령 선거를 빨리 땡겨서 내가 대통령이겠다. 이런 마음 먹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건 절대 아니에요. 근데 이런 데 넘어가지 않았느냐.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안 넘어갔어요. 한동훈 위원장은 안 넘어갈 사람이고 안 넘어갔어. 그런데 이런 걸 자꾸 쓴단 말이에요. 그게 김건희 여사의 백이에요. 백을 받았지 않느냐. 아니 던지는데 어떻게 안 받아. 아니 그걸 받아가지고 내가 착복을 하거나 팔아먹었거나 그걸 들고 다녔거나 이런 문제가 다르지만 받아서 대통령 기록관에 놓은 거예요. 선물 받았는데 그걸 야멸차게 집어 던질 수도 없는 얘기 아니에요. 세계 각국에서 선물 오는 거 받아서 대통령 기록관에 기록물로 옮기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안 썼잖아요. 김건희 여사가. 근데 받았지 않느냐 이거야. 이거 이간질에 지금 당하고 있는데 한동훈 위원장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여기서 국민 여론도 생각한다 뭐 이런 식으로 그 한 발짝 물어나면요 반관계에 당해요. 당하는 꼴이 되는데 안 당한다고 천하 없는 사람도 당한다니까요. 박근혜 대통령 당한 거 보세요. 천하 없는 사람 다 당하잖아요. 애초부터 반관계는 조심을 하고 씨를 처음부터 말려야 돼요. 몰카 이놈들 때려잡아야 된다. 여기에만 집중해야지. 국민 여론도 뭐 생각한다는 건 그 받은 거에 대해서 자꾸 깨름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던지는데 어떻게 안 받냐니까요. 한동훈 위원장도 받을 걸? 그리고 던지고 가면 그 비서한테 이거 놓고 갔으니까 잘 보관해요. 그걸 다 갖다 집어 던질 정보가 없는데 우선 아버지 친구라고 그러고 누구나 당하게 돼 있다니까. 그러면 당한 게 잘못 아니고 야바이 친놈. 그놈들이 잘못한 건 명백하게 그건 한동훈 위원장도 아니까. 그렇다면 여기서 빨리 봉합하는 모습을 누가 먼저 보여야 되느냐. 한동훈 위원장이 먼저 보여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막 나는 갈 길 가고 당은 당이고 정부는 정부고 난 사표 나 안 내. 이런 식으로 하는 것보다 물론 사표 안 낸 그 자세는 있을 수 있지만 빨리 윤석열 대통령과 상의를 하고 내가 이래서 처리가 좀 미흡한 것 같았다. 그리고 김경률을 끌어안고 손들고 하는 거 당의 시스템 공천에 내가 사천한 것 같이 오해를 불러일으켰다. 대통령한테 솔직히 얘기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김경률은 비대위에서 사퇴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오버 안 하고 시스템 공천에 그 개인적인 욕심 안 부리겠습니다고 해야 돼요. 왜냐? 이보 전진을 위해서 일보 후퇴할 줄도 알아야 돼요. 그래야 다음에 대통령도 될 수 있는 거지. 여기서 내가 내 인기가 지금 완전히 떴는데 나는 잘못한 거 없지. 물론 한동훈 위원장이 잘못한 거 없지. 그렇죠. 이렇게 나가면요 이게 무너져요. 무너지면은 둘 다 무너져요. 윤석열 대통령만 무너질 줄 알아요? 한동훈 위원장도 같이 무너집니다. 살아야 같이 살아.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가 너무 많이 남았어요. 그런데 지금 비대위원장이 벌써 2번 준석이야. 그러면 배신자니까 그렇고 김기현이도 지욕심 부리다 그런 거고. 그 둘은 당연한 건데 여기서 한동훈 비대위원장마저 무너지면은 이게 골치 아파지거든요. 그럼 안 무너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한동훈 위원장이 다소고를 빨리 김경률 처리 빨리 하고 대통령 측의 메시지를 빨리 전달해서 한 수 접어야 됩니다. 이게 달리는 맛, 이게 치킨 게임에 접어야 돼. 그래야 둘이 살지. 이거 핸들 뽑아서 바깥으로 버리고 김정은 전법으로 나가면요. 둘이 충돌하면 이건 다 죽어요. 누가 더 손해게요? 한동훈 위원장이 더 손해할 수 있어. 왜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어차피 대통령 됐어. 한 번 더 못해. 트럼프처럼 한 번 더 못해. 왜 자기는 죄 지은 것도 없어. 김건희 여사 그거 받은 거 죄도 아니야. 왜냐면 그거 착복했어요. 죄도 아니야. 너무 잘 알아. 법조인이기 때문에. 난 마칠 거야. 그 다음에 나라를 위해서 한동훈이 됐건 보수 우파가 한 번 더 돼야 된다고 나라를 위해서 생각한 거지. 개인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은 크게 아쉬운 게 없어요. 왜냐면 대통령 또 할 것도 아니고 국회의원 또 할 것도 아니고 그냥 임기 끝나면 전직 대통령으로 우아하게 살면 돼. 왜냐면 지은 죄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한동훈 위원장은 대통령도 돼야 되잖아요. 그리고 사나이로 태어나서 이거 칼 뽑았는데 보수 우파의 승리를 위해서 여기서 대통령과 갈등하면은 보수 우파 승리가 아니라 말아먹는 추장이 되는데 말아먹을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든지 이걸 이끌고 이겨야 될 거 아니에요. 이기려면 수그려야 돼. 이기려면. 이 손자병법 제가 33개를 적용했는데요. 다음에는 34개가 또 고유계라고 이재명에다 적용하는 걸 또 논평을 해보겠습니다. 어려운 문제예요. 어려운 문제일수록 답은 빨리 명쾌하게 하는 게 좋습니다. 어려운 문제를 자꾸
자꾸 시간 끌고 이러면은요 같이 붕괴합니다. 그러면 국민들은 뭡니까?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사표를 내려면 아주 깔끔하게 사표를 내야 돼. 지지부지 말을 많이 하지 말고 깔끔하게 사표를 내든가, 아니면은 봉합을 하려면 깔끔하게 빨리 봉합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한발 이보 전진을 위해서, 이보 전진이라는 건 그거 아니에요? 총선 승리도 하고 또 자기 대권도 한번 보고, 그게 이보 전진이잖아요. 그걸 위해서는 지금 한 발 물러서는 거 중요하다. 지금 반관계에 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반관계에 지금 서로 당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려면은 풀려면은 윤석열 대통령도 물론 한 발 물러서야 되는데, 누가 먼저 누가 조금 더 물러서야 되느냐는 한동훈 위원장이 조금 더 먼저, 조금 더 빨리, 더 많이 물러서야 된다. 뭐 윤석열 대통령이 이만큼 물러서야 된다면 한동훈 위원장은 조금 더 이만큼 물러서면 이게 오히려 전화위복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총선 망하면 누구가 더 손해요? 한동훈 위원장이 더 손해요. 왜냐하면 미래가 걸렸기 때문에. 국민은 또 뭡니까?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수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임기가 아직 많기 때문에 플랜 B, 플랜 C가 많아요. 그거 아마 상정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한동훈 위원장에서는 플랜 B, 플랜 C라는 게 위험한 수밖에 안 남았어요. 만약에 최악의 경우는 뭐 갈라서서 거기 나를 따르는 현역 의원들과 원내 교섭단체 만들어 당을 하나 만든다. 이게 최악의 경우인데 그거 성공할까요? 아니 뭐 어느 정도는 성공하겠지. 그러면 보수파들이 끝까지 응원할까요? 그렇게 해서 갈라졌는데 응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응원하지 않는 사람도 많을 거예요. 그러면 한동훈의 지금의 파이가 이만하다면 이게 절반으로 쪼개져요. 파이가. 한동훈의 인기 파이가. 그러면 누가 손해냐 이거예요. 한동훈 위원장이 더 큰 손해다. 이건 제가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봉합해야 된다. 빨리. 대통령도 조금 누그러뜨리시겠지만 그런 사인이 나오잖아요. 빨리. 아니면은 제가 뭐 내일이고 또 논평하겠습니다. 지금 상황을 보고요. 어떻게 또 상황이 생물이니까 어떻게 돌아갈지 저도 예측할 수가 없으니까요. 상황별로 여러분에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가 먼저냐? 엄마가 먼저냐? 아버지가 좋아? 엄마가 좋아? 가정이 살려면 우선 어떻게 봉합해야 될까? 돌아가신 어머니 생각이 나네요. 참 어머님이 지혜로우신 분이셨는데, 때로는 아버님이 제가 어린 나이에 봐도 조금 거시기했는데, 그래도 결정적인 순간엔 어머님이 한 발 물러나면서 아버지의 힘을 탁 실어주더라고요. 그냥 가정의 평화, 사업 성공하고 그냥 어머님의 지혜, 세상엔 참 보기가 어렵더라고요.